우리 그 PGR 멤버 중에서 해피형이라고 있어요. 해피형. 해피형은 이제 그 밸류 인베스팅보다는 이제 약간 트레이딩 쪽을 잘 하시는 형인데, 그렇다고 이제 뭐 회사 펀더멘탈 안 보거나 하시는 건 아니고, 그 트레이딩 관련해서 이제 종종 예전에 채팅할 수 있을 때는 종종 들어오셔가지고 트레이딩 같은 거 이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요번 주에 메일을 하나 보내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피 형에게 온 코드 한 동인데, 해피 형이 약간 개발 쪽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메일 보면서 확인할게요. PGR의 목소리 보내주시는 형들 항상 감사합니다. 뭐 이제 해피 형이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요게 이제 제목이 적정 비중 체감 시뮬레이터라는 걸 본인이 코딩해서 만드셨더라고. 그래서 영상 중에서 변동성이 심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경계하는 부분을 있는데, 그걸 이제 해피 형이 지인들 보여주려고 만들었던 간단한 시각화 자료래요. 그래서 저는 비록 트레이딩을 하지만 주변인들에겐 가치 투자만을 권장하고 있음. 그리고 이제 이거는 PGR 형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첨부합니다. 제가 돌려보니까 형들한테 도움이 돼, 이거 확실히. 이건 약간 좀 그 거시적인 뷰거든요. 지금 해피 형이 만들어주신 거는. 앞으로 우리가 쭉 투자 여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은 거. 근데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인베스팅 하는 사람도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알고 있던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니까는, 형들한테 확 와닿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이거는 이따가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뒤에서 프로그램 돌리면서 보여드릴 텐데, 이제 형님이 만든 코드가 뭐냐면, 그 주식 그 사고 팔고 한 바퀴를 1만 번 이제 투자를 1만 번 베팅했을 때 그 1만 번 시행하고 나서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냐, 그거를 만든 거거든요. 그걸 이제 시각화해서 만든 건데, 보면 뭐 이제 이건 이따가 그 코드 돌리면서 볼게요. 두 번째 칸이 뭐 이건 더 돌리면서 볼게. 보면 이제 이 형님이 만드신 이 시각화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몰빵과 레버리지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제 사람들한테 경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피형 주변 분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제가 평소에 우리 PGR 형들한테도 맨날 그냥 막 맨날 드리던 그런 말들이, 그걸 이제 딱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냥 빡 꽂혀. 예. 그래서 비중이 올라갈수록 계좌 변동성이 커지고, 이게 변동성이 커질수록 장기적으로 얼마나 계좌의 손실을 깎아먹는지, 그거를 이제 복잡한 식이나 계산이나 말보다 그냥 그림 한 방으로 딱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계속 조정해가면서 10분 정도 이래저래 반복을 해보면, 전략이 강함이 애매할 때, 같은 조건 반복으로 그래프가 크게 흔들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약간 랜덤으로 나오거든요. 어떤 동전 던지기를 했다 쳤을 때, 주식 투자를 그냥 시뮬레이션 했는데, 이게 그 결과값 수익률이 약간 랜덤으로 나와요.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오고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게 그래프가 일괄적으로 계속 같은 모양으로 나오면 그 전략이 되게 튼튼한 전략인 거예요. 근데 시행을 만 번씩 새로 할 때마다 어떨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오고 막 약간씩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 그 전략은 좀 약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따가 프로그램 돌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행운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을수록 이게 전략이 강하지 않고 막 변동성이 크겠죠. 그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행운에 노출돼서 주변에 이제 변동성 큰 자산에 몰빵을 쳐서 그 몰빵으로 엄청난 수익률을 단기간에 달성한 사례들이, 사실 이게 확률적으로 되게 취약하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변동성이 큰 기업일수록 작은 비중을 투자하는 게 맞고, 변동성이 작은 종목일수록 높은 비중을 넣는 게 맞아요. 이거 저도 진짜 공감하는 게, 형들 보시면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막 아까 앞에도 보셨지만,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막 진짜 변동성이 장난 아닌 게 있잖아요. 막 마이너스 80% 갔다가 또 그 이듬해는 200% 올랐다가 또 마이너스 60% 갔다가 막 마이너스 300% 갔다 막 100% 갔다 막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큰 비중 실으면 진짜 위험해요. 투자할 때 변동성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1년에 평균 내보니까 1년에 해봤자 뭐 10%, 15%, 뭐 해봤자 20%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 아니면 변동성이 되게 작은, 제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MDD 낮고 막 이렇게
고점 저점이 낮은 애들 있죠. 이렇게 천천히 가는 애들. 그런 애들은 비중을 많이 실어야 돼요. 당연하죠. 비중을, 그러니까 1년에 10% 수익을 나는데 1,000만 원 넣어서 100만 원 벌면 의미 없잖아. 그러니까 10억 넣어서 1억 정도 벌어야지, 맞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작은 기업일수록 큰 비중을 넣는 게 맞고, 변동성이 큰 종목은 조금만 비중을 넣어야 돼. 이거 진짜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피 형이 이제 수학적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기대값을 참고해서 현실적인 승률, 그다음에 성공, 실패, 배율을 입력하고 반복 클릭하면서 1만 번 시행은 좀 적기에 반복 시행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버튼 누르는 게 있거든요. 시행 버튼 누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탁 나와요. 투자를 1만 번 돌렸을 때 그거를 계속 눌러보라는 거지. 1만 번, 2만 번, 3만 번. 그래서 적정 비중 혹은 레버리지 비율을 높여갈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성공과 실패 비율의 폭을 늘릴수록 어떻게 무너지는지 좀 더 그래프의 폭력을 이용해 와닿게 보여주기에 PGR 형님들의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확률 우위를 갖고 투자를 하시라고 한 번쯤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몰빵보다는 어느 정도의 분산 투자가 중요하고, 적정 비중은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정답이 있다. 적정 비중이라는 건 답이 있다는 거죠. 해피 형님 말씀으로는 그 답이 있다는 것을 와닿게 보여드린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 승률 같은 경우에는 피터 린치가 53% 정도, 정확하진 않음. 그러니까 승률 53%라고 하는 거는 피터 린치가 어떤 투자를 100건을 했을 때 53개 정도는 성공한 투자, 그러니까 수익난 투자, 그 다음에 나머지 47개는 실패한 투자라는 뜻이죠. 비중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승률로만. 그 다음에 이제 피터 린치라는 존재의 정확한 인간 함수를 뽑을 수는 없겠지만 대략 0.5, 1.5,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승률 53%, 그 다음에 승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까먹을 수 있는 손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한 종목의 비중을 얼마나 실을 건지, 그러니까 요거는 한 종목의 70% 비중을 실은 거죠. 정도의 세팅값과 요거는 이제 승률 50%, 똑같죠. 요건 승률은 50%, 수익 났을 때 50% 수익, 손실 났을 때 50% 손실. 대신에 한 종목에 10% 비중을 실었을 때 요 단지 비중만 조정했을 뿐인데 계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극단적인 차이가 난다.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다. 그 다음에 참고하세요. 현실적인 기대값을 입력해야 되고 막 승률 90% 이런 거 안 됩니다. 승률 90%는 안 되죠. 이건 불가능한 거지. 그다음 뭐 성공 배율 400% 이런 것이라고 하면 그래프가 직선으로 천장 뚫으면서 이건 말이 안 되지. 성공 배율 이제 3이라는 거는 투자할 때마다 성공한 투자, 그러니까 이제 53% 승률에서 이길 때마다 3배씩 수익 내고 나온다는 건데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라. 저는 어떤 전략이나 사람을 투자 함수나 인간 함수로 표현하곤 하는데, 만약 피터 린치 뛰어넘을 정도의 아주 막강한 기대값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레버리지 쓰는 게 유리하다. 근데 역설적으로 또 그런 사람을 레버리지 쓸 필요가 없다. 맞죠?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레버리지 쓰면 안 돼. 왜냐면은 대부분의 막강한 기대값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쓰면 무조건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막강한 기대값이 있다. 그럼 레버리지 쓸 필요가 없지. 레버리지 없어도 돈 잘 벌 테니까. 그래서 레버리지를 써도 무너지지 않을 그래프를 가진 인간 함수는 이미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더욱 레버리지 쓰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제 위에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한 사례가 확률적 우위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률이더라도 시행 횟수가 변동폭 대비 충분히 많다면 신뢰할 수 있다. 그렇지. 다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거죠. 아까 앞에서 해피 형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막대한 기대값을 가진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현실에서.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항상 형들한테 하는 얘기, 뭐 1년에 100%, 300% 수익 나는 거 쫓아다니지 마라. 다 나중에 깡통 찬다.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안 되지. 이런 함수가 나올 수가 없지.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시행할수록 돈은 폭발적으로 벌겠죠. 1년에 100배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시행 횟수가 충분히 많다면 그 한 바퀴 돌려서 어떤 수익이 났을 때 그게 만약에 기간이 단축돼서 되게 빨리 막 계좌를 회전시키면 1년에 100배도 벌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쵸. 그건 맞네. 근데 이제 그게 되지. 아까 그 해피 형이 여기 이제
현실적인 이제 기대값을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율이 엄청 높아지는 것도 사실 현실적인 기대값은 아니야, 그죠? 막 1년에 10,000번 회전할 수 있는 건 이거는 현실적인 건 아니잖아. 근데 그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현실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고 트레이딩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는 것도 같으신데, 혹은 다수를 상대하는 방송에서는 그게 옳겠지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해피 형님이 그 주신 프로그램도 제가 돌려봤고, 앞에 해주신 말씀도 다 공감하는 게, 저도 사실 그 가치 투자를 하지만 그 해피 형님이 주신 이 함수대로 생각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트레이딩 마인드긴 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성장을 하는 한 보유한다가 맞지만, 사실 기업이 성장하는 한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거든. 그런 회사가 있어서도 많이 놓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해피 형이 말씀하신 이 함수를 생각하고 해야 돼요. 맞아. 저도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다수를 상대하는 방송에서는 안전하게 하는 게 옳겠지. 맞죠? 다수를 상대하는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보는데 막 몰빵치라고 할 수는 없잖아. 몰빵은 사실 그리고 옳지 않아요. 트레이딩도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정석적인 트레이딩은 불확실한 결과의 위험을 정면으로 감당하면서 운에다가 몸을 맡기는 게 아니라 확률적 우위를 바탕으로 여러 번 수행했을 때 우위를 가져가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유튜브 라이브 초반 하던 시절에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사실 뭐 말이 가치 투자지 엄밀하게 따지면 정말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다. 심지어 저도 나도 트레이더일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측면의 얘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회사 펀더멘탈 공부하고 뭐 회사 재무제표 보고 하는 거는 이제 뭘 위해서 하는 거냐면 이걸 위해 하는 거예요. 이거 앞에 0.53 있죠. 53%. 이 시행 횟수를 늘렸을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기업을 공부하는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냥 해병이 하는 말이 맞아요, 이게. 그래서 저도 확률적 우위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 번 시행 횟수를 늘렸을 때 내가 승리하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서 그걸 계속 시행해서 가는 거거든요. 사실 맞아, 똑같잖아요. 뭐 가치 투자라고 해서 뭐 이거 생각 안 하는 건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해피 형이 트레이더라고 해서 기업을 안 보는 게 아니듯이 사실 웃겨, 그죠? 다 봐야 돼. 기본적으로 이 생각은 갖고 하는 게 맞아요. 어디 갔지?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확률적 우위를 바탕으로 여러 번 시행했을 때 그 시행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기업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뭐 차트 보시는 분들은 그걸 확률을 높이려고 차트 공부를 하시는 거고, 또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쓰시든지. 그래서 유튜브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알려진 트레이딩이라고 쓰고 도박이라고 읽음은 이런 것과 아주 거리가 멀기에 안 좋은 인식이 큰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월스트리트 격언 중에서 곰도 돈을 벌고 소도 돈을 벌지만 뭐 양은 도축당한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롱 포지션 잡고 있는 사람들도 벌고 숏 포지션 사는 사람들도 버는데, 여기저기 쓸려다니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막 귀동냥으로 대충 하는 사람들은 뭐 도축당한다 그 얘기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트레이더나 인베스터는 벌지만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까먹는다 이거거든요. 사실 트레이더나 인베스터들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내가 인베스터다, 내가 트레이더다 하기에는 대단한 사람들인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훈련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해피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자기가 뭐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제 트레이딩이 아니라 도박하는 거죠. 아까 해피 형이 말씀하셨던 어디 갔지? 불확실한 결과에 위험을 정면으로 감당하면서 행운에다 몸을 던지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훈련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뭐 트레이딩을 한다는데 사실 트레이더 아니죠. 해피 형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트레이더들 상당히 훈련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막 귀동냥해서 테마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보면 여기 특정 테마에 큰 돈을 거는 이런 거는 안 좋다. 이건 트레이딩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끝내면 현실과는 다르게 저는 마치 철저한 이성으로 논리에 입각해서만 매매를 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첨언하면, 저도 감정에 휘둘려 큰 레버리지를 쓴 베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들을 종합해서 모아보면 결국 상당히 큰 손실을 냈다. 메인으로 하는 트레이딩과 전혀 관련 없는 일반인들이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지성 방향 매매들인데, 시장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흔들렸던 것 같다. 혹은 제가 못나서 반성 또 반성.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가치 투자지만 이 마인드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업 분석하고 막 이제 뭐 실적 추정도 하고 가치 평가도 하고 뭐 안전 마진도 구하고 하는 이유가 요 앞에 승률 있죠. 0.53 여기 53%. 요 승률을 53.3, 53.1%, 53.2%, 53.3% 조금이라도 승률을 올리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이라도 승률이 올라가잖아요. 길게 봤을 때 계좌가 엄청 커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기업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코드를 보내주셨어요. 고수야 우리 해피형. 해피형이 보내주신 코드 한 덩어리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해피형이 주신 코드거든요. 왜 플러스 설치되어 있나? 설치되어 있네. 오케이. 실행됐어. 이거거든요. 이 프로그램인데 이게 해피형이 만들어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제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보면 이게 뭐야 싶으니까. 이게 뭐냐면 보면 앞에 이제 앞에 설명을 가면은 1만 번 시행했을 때로 세팅돼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투자를 하나 던졌을 때, 내가 어떤 기업에 하나 투자를 던졌을 때요. 그래서 보면은 성공률이란 게 있죠. 지금 기본값으로 해피형이 0.53을 세팅해 주셨는데 저게 성공률이 53%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러니까 매도 한 바퀴 도는 어떤 회사를 한번 투자했을 때, 아니지 100번 투자했을 때 53번은 수익에 나오고 47번은 손실을 보고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승률이 53%가 굉장한 겁니다. 이게 아까 그 해피형도 말씀하셨지만 피터 린치가 53%잖아 승률이. 피터 린치가 어떤 투자를 100번 하면 53번은 성공하고 47번 실패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53%안 나와. 보통 개인 투자자들 아마 50% 밑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50% 이상, 최소한 50% 이상은, 이거 당연한 거죠, 맞죠? 승률을 50%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만약에 성공률이 50% 이상 안 나온다 그러면 수익이 났을 때 좀 크게 나고 손실을 적게 내든지. 그래서 보면 성공 배율 같은 경우에는 한번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얼마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나오냐. 여기 1.3은 30% 수익 내고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한 종목에 한번 투자했을 때 30% 수익 내고 나오는 거. 그리고 실패했을 때, 손절했을 때는 30% 손절 내고 나오는 거예요. 손실 내고 나오는 거.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은 1이라고 하면은 몰빵. 내가 갖고 있는 돈은 한 종목이 몰빵. 그 몰빵 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사이클인 거예요. 내가 가진 종목을 한 종목에 몰빵을 쳐서 30% 수익 나면 익절하고 나오고 30% 손실 나면 손절하고 나오고, 요게 승률이 그래도 53% 정도 됐을 때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나. 이 계좌를 요거를 1만 번을 돌리는 거예요. 투자를. 이 몰빵을 1만 번 한 거예요. 1만 번 돌리면 전체적으로 계좌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계좌 작살나는 거 보이죠? 이게 지금 10에 7, 마이너스 7승, 지금 만번 시행했더니 10에 마이너스 112승 나서, 이거 진작에 깡통 찬 거예요. 이거는 계좌 깡통 났어. 깡통. 그 몰빵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형님들, 내가 마법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만 번을 투자했을 때 성공, 그러니까 수익 내고 나오는 투자는 53%니까 5,300번은 수익 내고 나오고 4,700번은 손실 내고 나오는, 똑같이 비율 놔두고, 그 다음에 수익 났을 때 30% 수익, 손실 났을 때 30% 손실 나면 손절. 요거를 몰빵을 안 하고 한 종목당 10%씩만 투자하는 걸로 해볼게요. 그럼 0.1이잖아요. 한 종목당 10%. 땅 보이세요? 10에 6승이면 얼마야? 동그라미 몇 개야? 10에 6승만큼 수익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래서 분산 투자 하라는 거예요. 지금 확 다르죠. 몰빵이 위험해요. 아까 그 해피형이 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하나의 함수로 하고 봤을 때 이게 런 시뮬레이션 버튼을 누르면 지금 1만 번 시행을 한 거고, 이거를 또 누르면 1만 번 시행한 거고, 또 계속 눌러보면 그래프가 모양이 계속 바뀌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1만 번씩 계속 돌려봤을 때 이 함수가 얼마나 강한가. 아까 앞에서 우리 그 해피 형이 적어주셨던 전략이 강할수록 그래프가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나온다. 이게 랜덤이지만 강한 전략일수록 계속 그래프가 비슷한 모양으로 나온다 그랬죠. 이게 보면 지금 그래프가 비슷한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맞죠? 약간씩 붙임이 있는 구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비슷비슷하죠. 10의 8승 수익, 10의 5승 수익, 10의 7승 수익. 그러니까 승률 53%에 손실난 종목 30%의 익절, 수익난 종목 30% 수익 내고 익절, 손실난 종목 30% 손실나면 손절, 칼같이. 그러니까 뭐 기다릴 필요 없어. 칼같이 손절. 요거를 한 종목에 10%씩 비중을 실어서 시행을 하면 돈을 계속 벌더라. 이거는 튼튼한 전략이다. 왜냐면 그래프가 계속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만약에 비중을 좀 높여볼게요. 지금 만약에 내가 한 종목에 반빵을 할 수 있다. 만약에 50% 비중을 실을 수 있다. 요거 한번 돌려볼게요. 다른 조건은 다 놔두고 성공 확률 53%에 실패 확률 47%.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 30% 수익 나면 익절, 실패했을 때 30% 손절 나면 칼손절. 요거를 이제 포트에서 한 종목당 50%씩 비중을 싣고 하면 어떻게 되냐. 요거 궁금하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진짜 확신이 있지 않는 이상 반빵 하지 말라 그러죠. 이게 반빵이잖아요. 비중이 50%니까. 반빵도 무서워. 반빵도 작살나는 거 보이죠? 초반에 조금 버는 척 하다 작살나. 근데 이거 보면 그래프가 계속 바뀌죠. 시행할 때마다.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죠. 또 시행해 볼게요.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뭔가 그래프 모양이 계속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전략은 강한 전략도 아닐 뿐더러 시간이 갈수록 계좌가 깨진다. 그러니까는 형들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포트폴리오에 50% 비중을 실으면 안 돼. 네. 포트폴리오 50% 비중을 실으면 안 돼요. 요게 시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게 시행 횟수잖아요. 1만 번을 시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가로축이 시행 횟수니까 요거를 그냥 시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는 아까 해피형도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1만 번을 1년 만에 다 시행할 수도 있고 뭐 이론상 될지 모르겠지만 뭐 또 살면서 1만 번을 다 시행 못하고 죽을 수도 있죠. 예. 한 종목을 갖고 있는 게 몇 년씩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게 회전율에 따라 다른 거니까. 만약 회전율이 엄청 빠르다 그러면 1년 만에 1000번 돌릴 수 있지. 근데 이제 뭐 회전율이 저처럼 느리다 그러면 사는 동안 1만 번 회전을 못하지 않을까? 요 선에서. 그래서 이거 좀 봐야 되는 게 이게 반빵이 이렇게 위험해요. 그러면은 한 종목을 투자할 때 30% 정도 비중을 실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변수를 살짝만 설정해도 이게 확 달라지거든요. 좀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 한 종목당 10%씩 해서 10종목에 투자했을 때 거의 막 10에 한 7승에서 10에 8승 정도 수익이 났잖아요. 1만 번 시행하면. 이거는 지금 비중 30% 실으니까 엄청 파워풀해졌어. 10에 17승 수익이 나요. 이거 얼마야? 10에 17승. 근데 이게 한 번 돌렸으니까 여러 번 돌려서 이 포트폴리오가 강한지 한번 볼게요. 그래프 모양이 안 바뀌면 지금은 10에 10승이에요. 또 돌려볼게요. 이거는 강한 모델이 아닌 거야. 10에 11승, 10에 8승, 10에 9승, 10에 5승. 봐봐요. 이게 보면 초반에 우리가 계좌를 10,000번 회전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거든요, 여기. 근데 초반에 손실이 갔다가 봐봐. 초반에 손실이 크거든요. 초반에 손실이 갔다가.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승률 53%에 수익 났을 때 30% 익절, 실패했을 때 30% 손절. 요거 앞에 건 안 바꾸고 종목당 30%씩만 투자했는데 이거는 그래프가 계속 변하잖아요. 이거는 안정적인 전략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프 계속 바뀌잖아. 변동성이 크잖아. 맞죠? 시행할 때마다 변동성이 크잖아. 이거는 안정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30%도 사실 위험하다. 그럼 20%. 한 종목당 20%를 실었을 때. 그러니까 5종목. 이건 10에 7승. 이것도 그래프 모양이 좀 바뀐다. 10에 9승. 10에 6승. 10에 11승. 그러니까
한 종목이 20% 씻는 것도 시행 횟수를 엄청나게 늘리면 수익이긴 한데 초반에 까먹고 들어가. 초반에 이거 까먹고 들어가요. 이게 초반에 우리는 10,000번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고 아마 초반에 한 100번, 200번 뭐 이렇게 봐봐. 여기 초반에 이게 손실나 20%가 좀 안 좋아. 물론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게 모델이 안정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프 계속 바뀌잖아 모양이. 그러니까 종목 15%? 15% 한번 해볼까? 15%도 와 이게 10%가 안정적인 거야. 10%. 아, 한 종목당 10%로 넘지 말아야겠다. 10%로 하면은 초반부터 그냥 쭉 이제 안정적으로 가네. 초반에 빠지는 구간 없이. 그리고 그래프도 일률적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좀 튼튼하게 맞는 거예요. 이제 승률 53%, 수익 났을 때 30% 익절, 손실 났을 때 30% 손절. 요 경우는 한 종목당 10%가 제일 안정적이야. 제일 탄탄해. 앞 초반에 까먹는 구간도 없고. 이걸 만약에 근데 요 조건을 유지해갖고 한 종목에 몰빵 치는 경우에 승률을 어느 정도 해야 이제 수익이 나는지 55% 정도 수익 난다 하면 어떻게 되나 보자. 아 그래도 안 되네. 55%는 이거 불가능한데. 60% 수익. 만약에 성공률이 60%. 그러니까 내가 100번 투자를 했을 때 60번은 수익 내고 나오고 40번은 손실 내고 나오는 케이스고 아까 똑같아요. 수익 나면 30% 익절, 손실 나면 30% 손절. 그리고 몰빵. 와, 이 강력하네. 승률 60%는 근데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승률 60%를 할 수 있으면은 강력하네. 와.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거지 뭐. 승률만 올릴 수 있으면은 무조건 몰빵 쳐야지. 이거 당연한 거잖아, 맞죠? 승률이 높은데 몰빵 칠수록. 근데 60%안 돼. 예. 승률 60% 안 된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예. 제가 안 되는 거야. 안 돼. 피터 린치가 승률이 53%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근데 보통 이제 약간 그 몰빵치고 투기하는 사람들 보통 레버리지 막 2배씩 쓰잖아요. 그럼 레버리지 2배 쓴다. 그러면 당연히 폭발하겠. 와, 레버리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승률 60% 해가지고 한 종목 몰빵했을 때 모델을 계속 돌려봐도 어쨌든 뭐 폭발적인 수익이 나거든요. 레버리지 10%만 써보자. 레버리지 10% 썼을 때 수익이야. 뭔가 레버리지 20%. 뭔가 수익이 좀 떨어져. 레버리지 30%. 오, 이제 변동성이 생겨. 이봐, 레버리지 쓰면은 계좌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요. 레버리지 30% 쓰니까 난리 난다. 수익률이 60%인데도 이거 사실 인간이 달성할 수 없는 승률이라 생각하는데 승률 60%인데도 레버리지 30% 실으니까 막 작살 요동치는 거 봐요. 이거는 운이야, 운. 이게 아자 해피 형이 말한 운인 거죠. 그러니까 승률이 60%라고 쳐도 레버리지 30% 써가지고 뭐 10에 23성 수익이 났어. 내가 막 그래서 유튜브 막 나와. 나는 레버리지 30% 써가지고 돈 벌었다 했는데 또 한 번 실행했더니 다른 우주에서는 이렇게 돈 까먹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 변동성이 클수록 운이다. 변동성이 안 클수록 튼튼한 모델이 되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일단 레버리지 들어가면은 무조건 변동성이 커지네. 그럼 이제 좀 현실적으로 한번 해보자. 저 같은 이제 그 범인들 승률 50.5% 승률 50.5% 승률 51% 승률 51% 그러니까 100번 투자하면 51번은 수익 내고 나오고 49번은 손실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익 났을 때 30% 수익 내고 익절, 실패했을 때 30% 손절하고 손절, 칼같이.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더랑 인베스터랑 다른 게 그거예요. 지금 이 형님 같은 경우는 아마 그렇게 하실 거야. 이 커다란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통계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커다란 통계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 안에서 큰 통계 안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해피 형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을 정해놓고 싸우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을 정해놓고 싸우자.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은 아마 해피 형은 이거 생각하시겠지. 해피 형은 자기가 53% 정도 승률이 있고 30% 정도 나면 익절하고
30% 정도 손실 나면 손절한다. 이건 이제 인베스터랑 트레이더랑 아마 차이가 여기서 날 거야. 만약에 인베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좀 더 성장성이 있거나 할 때는 아마 30% 수익이 나도 더 홀딩할 거예요. 맞죠? 뭐 안전마진이 더 있거나 뭐 기업의 성장성이 더 있거나 하면은 30% 수익 넘어가도 홀딩할 거고, 그리고 뭐 반대로 지금 회사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주가만 빠졌다 그럴 때 30% 손실 나도 인베스터들은 안 팔고 좀 더 사든지 계속 끌고 갈 거라고.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인베스팅 하시는 분들 약간 차이가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해피 형도 자기가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막 여기저기 따라다니고 뭐 레버리지 쓰다가 힘드셨다고 했지만, 이제 칼같이 하는 트레이더들은 분명히 자기 정해놓은 대로 할 거거든. 30% 수익 나면 딱 익절시키고, 어떤 종목이 30% 손실 났다, 여기 정해놓은 함수대로면 30% 손실 났네 그럼 칼같이 손절 딱 치고 할 거야 아마. 칼같이. 그게 이제 트레이더들 이제 진짜 기계적으로 하는 요거 얘기하지 말고, 저는 이제 피터 린치만큼 승률은 못 낼 것 같으니까 승률 51%에 수익 30% 수익 났을 때 익절, 30% 손실 났을 때 손절, 레버리지는 한 종목에 0.1% 비중을 실었다. 한 종목에 10% 비중을 실었다. 해보면 돈을 못 버네. 이거 안 되네. 한 종목에 20% 실었다. 손실나. 결국은 이 승률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결국에는 승률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한 종목에 30% 실었다. 와, 손실 커진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성공률을 우리가 53%까지는 올릴 수는 없거든요. 내가 이거를 제가 매매한 걸 저도 이따가 방송 끝나고 제가 이때까지 매매한 걸 한번 쫙 해갖고 통계를 한번 내봐야겠어요. 내가 얼마 정도의 승률이 나오는지. 익절한 거 다 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성공률을 53%, 피터 린치 53%잖아요. 피터 린치 53%니까 그거 안 되고 나는 이제 그냥 겸손하게 51% 하겠다. 승률 51%. 그러면 성공 비율이 높아야 되네. 성공 비율이 높아야 돼. 그러니까 성공 비율이라는 게 내가 투자를 100번 해서 51번은 수익을 내고 나오고 49번은 손실을 내고 나오지만, 대신에 수익 냈을 때 한 종목당 50%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손절을 20%에서 하는 걸로 해보자. 0.8.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승률은 51%, 대신에 이제 승률은 51%, 수익 났을 때 50% 수익 내고 나오고, 손절은 20% 되면 손절, 칼손절. 그걸 이제 다 해보니까 승률이 51% 나오게 이렇게 세팅해 볼게요. 한 종목당 비중은 10%. 우와! 잠깐만. 우와! 이거 제가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10,000번씩 계속 돌리고 있는 거거든. 이거다! 이거다! 우와! 강력한데 이거 그리고 그래프 모양도 안 바뀌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단단한 전략인 거예요. 아까처럼 막 변동성이 없잖아. 안 바뀌. 이거 계속 제가 지금 런 시뮬레이션 이거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안 바뀌잖아. 그래프 모양이 계속 일률적으로 나오잖아. 이거 강력하네. 어차피 우리가 성공률을 높일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53% 피터 린치만큼 못 올려. 근데 이제 저게 문제지. 보통 일반 사람들은 한 40% 나올 거라고. 일반 사람들은 사실 50% 넘게 하는 것도 이게 잘 쳐준 거야. 뭐 저 포함해서 만약에 이제 100번 투자했는데 60번은 실패한 투자, 그러니까 손실난 투자, 이제 40번은 성공한 투자라고 했을 때 수익 났을 때 50% 수익 나고, 손실 났을 때 20%에서 손절, 그리고 한 종목당 10% 비중. 와, 그래도 수익이 나긴 하네. 그럼 뭐 한 종목당 만약에, 그러니까 성공률이 안 높아도 되네. 승률이 40%인데 수익 났을 때 50% 수익 내고 손절을 20%에서 칼같이 하면 돼. 칼같이. 한 종목이 몰빵을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몰빵. 이거 당연하지. 이건 당연하지. 근데 이게 가능한가? 와, 이 몰빵 강력한데.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트레이더는 아마 이렇게 할 거야. 지금 보면 몰빵 친 거거든요. 몰빵 친 건데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잖아. 10에 뭐 119승?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네. 아 근데 이게 되나? 이게 쉽지 않을 거야. 아마 내가 어떤 종목에 계속 몰빵을 쳐가지고 한 종목 몰빵 쳐서 50% 수익 내고 나오고,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20% 손실 났을 때, 손절 쳤을 때 승률이 40%면은 어쨌든 수익이 폭발적으로 나거든요. 근데 승률이 저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승률이 한 30%대로 떨어질 것 같아. 30%. 그치. 승률이 30%대로 떨어지니까 계좌 날아간다. 이건 이제 뭐냐면 손절만 계속 하다 끝나는 거예요. 승률이 30%면 한 번 수익 났을 때 50% 수익 나고, 마이너스 20%일 때 칼같이 손절해도 몰빵 치면 손절만 계속 하다 끝나는 계좌예요. 이거 런 시뮬레이션 좀 돌려볼게요. 변함없이 작살나네. 아까 이거 좀 위험해. 몰빵은 위험해. 이거 내거 승률을 자기가 계좌를 좀 까봐야겠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승률을 높이려고 기업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기업 분석하고 가치평가하고 안전마진 보고 안전하게.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안전하게. 이게 승률 53% 어마어마한 거네. 이렇게 많이 돌리면은 이게 천정 뚫고 간다. 앞에 붙었어. 이거 안 된다. 이거를 칼같이 하려면은 보통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 보면은 펀더멘탈에 기반해서 약간 인베스트 개념으로 쭉 홀딩하면 괜찮은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물리면 가만히 있잖아. 한 종목을. 맞죠? 한 종목을 물리면 막 마이너스 30%, 40%, 50% 가만히 있잖아. 맞죠? 그리고 수익 한 20%나 매도하고. 그거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만약에 진짜 극단적으로 어떤 투자자가 막 수익률이 70%나 잘해 막. 그러니까 이게 약간 주린이들이 남들을 속일 때 쓰는 방법인데, 어떤 주린이들 보면 막 승률 70%야. 막 100번 투자하면 막 70번은 수익 내고 나와. 근데 한 번 수익 내면 20% 수익 내고 나오고, 물린 거는 가만히 물려 있어. 그러다가 한 마이너스 60% 되면은 이 못 견디겠다 하고 팔고 나와. 그리고 뭐 한 종목당 30% 비중 실었다 치자. 이 계좌 작살 나죠. 그러니까 승률이 70%. 이게 그러니까 승률을 누가 있죠. 막 누가 보면은 막 매도 수익 실현한 거, 그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 수익 실현한 거 쫙 보여주잖아. 애들이 막 인증하는 애들 보면 전부 다 수익 실현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비밀이 물린 거는 물려 있는 거야. 수익 실현 아직 못 한 거야. 물려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막 마이너스 50%, 60%, 70% 갔을 때 어쩔 수 없이 끊어내는 때가 오거든. 근데 그거 못 끊어내면 그것도 사실 실패로 봐야 돼. 그런 이제 주린이들 사기 계좌. 그리고 한 뭐 10%, 20% 수익 나면 팔고. 요거 한 종목당 30% 비중 실었을 때 계좌 일률적으로 작살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성공률도 중요한데 성공 비율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해서 내가 승률을 그래도 한 40%는 가져가겠다. 100번 투자하면은 60번은 실패하더라도 40번은 내가 성공하겠다. 그리고 뭐 이제 맞죠? 시장이 무너졌을 때만 베팅하겠다. 아니면은 뭐 진짜 어떤 펀더멘탈 괜찮은데 진짜 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떤 오해로 무너진 거, 그런 거 해서 종목당 50% 수익이 나면 50%도 쉽지 않은데 사실 40% 정도 수익이 났을 때 무조건 수익 실현을 하고, 마이너스 20% 되면 칼 손절을 하겠다. 마이너스 20% 되면 칼 손절. 한 종목당 10%씩 비중을 실었을 때 이것도 괜찮게 수익이 나는데, 이게 근데 좀 속도가 늦어. 그죠? 이거 해서 돈 벌려면은 시행 횟수를 많이 늘려야 돼. 처음에는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이게 지금 시행 횟수가 10,000번이라서 그렇지, 앞에 이거 뭐 몇백 번 될 거 아니에요. 몇백 번 되는 동안은 거의 제자리다. 그죠? 근데 이렇게 가려면 이제 시행 횟수를 엄청 늘려야 되는 거지. 기관들이 약간 20% 칼 손절하거든요. 이게 근데 만약에 20% 로스컷 못해서 만약에 이러면 당연히 손실 나겠지. 성공률도 낮고 실패 비율이 높고 이러면 당연히 이건 손실 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칼 손절이 중요해.